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새벽 4시 10분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상비 약집에 잘 챙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뭐 이번에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이죠. 임시 증상으로 고생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좀 힘드네요. 엄청 아프고 그러지는 않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거의 주말 동안 계속 누워서 틈틈이 핸드폰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체력이 좀 돌아왔는데 목은 그대로네요. 중간중간 기침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작은 목소리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뉴스 간단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뷰 무한혁신 위한 범용 블록체인 이더리움 인터뷰다 그죠? 그 인터뷰니까 됐고요. 러시아가 쏘아올린 작은 거 NFT가 해설명도 바꾼다. 그래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슈가 좀 심각하죠. 하지만 뭐 핵 미사일 뭐 이런 쪽쪽 얘기 나오던데 그 가짜 뉴스라는 공지가 떴었거든요. 그리고 뭐 러시아가 제정신이라면 핵을 쏠 리는 없겠죠.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개인적인 뭐 생각이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푸틴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 국민들이야 저 전쟁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고 대부분 사람들 선량한 분들이니까요. 입장에서 봤을 때 정권을 유지를 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뭐라고 할까 절충 지역이라고 하나요? 그 반충 지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동북아에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중국 입장에서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뭐 우리는 북한을 뭐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우리 민족의 통일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얼마 그분들은 그 다른 나라들은 통일하기를 권장하지 않을 겁니다. 통일이 돼버리면요.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남한의 흡수 통일이 되어버린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나토국이죠. 강력한 강대국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동맹국이랑 국경선을 마주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동쪽도 마찬가지고 서쪽도 마찬가지겠죠. 서쪽이 우크라이나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최소한의 뭐 친러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국경을 분열시키든지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의 그런 정치적 요소들을 친러 상향으로 만든든지 중립국적으로 만들든지 그런 요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생각보다 잘 진행은 되지 않고 있죠. 길어질수록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너무 심려치 마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우크라이나 국민분들 기운 내시고요. 네,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오지랖이 좀 깊었네요. 차트 보러 가겠습니다. 좀 짧게 할게요. 자,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좀 적은 비중에서 뭔가 디테일하게 작은 흐름들을 체크 가능하다. 78.6%인 4,400만 원 전후대 가격과 그리고 지난주죠. 이번 주 안에서 이 저점 이탈 한 번 더 빠지는 것 정도는 괜찮다. 그죠? 그리고 작은 흐름에 대한 임펄스, ABC 반등파가 등장을 했고 잘라주고 한 번 정도 이탈, 빠른 시일 내로 이탈되면서 거래량이 폭등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되돌림 그리고 이제 일렬 파동이라 말하면 참 여러분들 참 힘들어하시던데 88이가 여기도 존재하나요? 88이가 존재하는지 보겠습니다. 88.2% 존재하지 않죠. 88이 추가해볼게 88.2 88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추가. 그럼 88.2%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 88.2%에 대한 되돌림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ABC 파동에 있죠. 그리고 전 저점 지지에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다 등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반등이 거의 무조건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지만 이 반등이 위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은 의문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반등이 일단 등장했죠. 반등이 등장했으니까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말씀을 전부를 드렸냐면 이번 반등은 5천만 원을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4,900만 원대 조정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5천만 원 간다는 말인가요? 이런 좀 얼탱이 없는 또 채팅을 하고 계시던데 제발 좀요. 저는 말을 굉장히 정확하게 골라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맞는 그 최대한 정확한 어휘를 구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시황안에서 여기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공방 전용 시황이죠. 그래서 ABC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나오는, 그래서 이 정도 돌림목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말씀드리지만 위로 갈 거기 때문에 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예상을 하고 사는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예상이 됐을 때 변화가 생기는 구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오지 않고 바로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분명히. 그죠? 어쨌든 지금 여긴 열어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손절가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 이런 구간들도 이 파동을 보고 여기서 렐롱을 노리고 그 다음에 1대1 시장에서 익절 로스를 하신 다음에 저점 이탈 이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거래량 폭등과 이런 타점을 잡으면 또 진입하시는 분들,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좀 여유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하여튼 그런 관점이고, 우리가 작은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였더라? 요 추세죠. 요 작은 추세의 돌파를 좀 생각을 해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거에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지금 깨졌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수평적 지지대에서 요런 조정파 정도에서 좀 지지받고 찍고 나다가 이제 돌파 넘어가는 흐름에서 배팅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손 분할 매수를 적게 저서고 작은 분량 진입하신다 하시더라도 여기 손절 꼭 적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빠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음. 그리고 이제 단기 반등조차도 막 크게 길게 노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지금 얘가 넘어가야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얘가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건 사실 빡세다고 보고 이렇게 올라가면 아마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다고 하더라도. 이해되십니까?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긍정적인 상황에서 우리 단기 반등이 좀 강하게 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 구간, 그죠? 요 구간에 손절을 주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규 진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규 진입을 저는 그 신규 진입을 권장할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저점은 시간 문제겠지만 이탈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전에 이게 이탈되기 전에 반대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 여기서 이 정도 수렴판을 만들고 다시 밀어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반대를 해서 6천만 원대 한번 바라봐 줄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 정도에 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너무 적극적으로 노리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너무 적극적으로 노리지 할 필요는 없고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죠? 내려오면 배팅이 강하게 가능하다. 지금은 작은 규모에서 그냥 노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타점을 잡았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신규 구매는 하지 마십시오. 계속 놓치면 타점 높이셔서 끝이에요. 놓치면 여러분들 그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부탁이니까 신규 진입은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아쉽다 싶으신 분들은 10% 이내로만 하세요. 10% 이상의 CD가 들어가 계신 분들 하지 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5천만 원 넘어가기 힘들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액션이 들어가셨어야 됐을 것이다. 이쪽 구간에서 물리셨던 분들은 충분히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알트 포함해서 그렇죠. 뭐 코박 토큰이라던가 우리가 뭐 누사이퍼라던가 누사이퍼는 관심 종목 계속 두라는 말씀 드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죠? 누사이퍼는 관심 종목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한쌤이 관심 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좀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반등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먹을 만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들을 드리는 거잖아요. 뉴사이프 이제는 관심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죠? 제가 500원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뉴사이프 이제는 관심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뭐 플로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뭐 알트코인들이죠. 뭐라고 할까 아르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튀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많이 튀었었거든. 그래서 비트코인 타점에 맞춰서 역시나 비트코인 타점에 맞춰서 3일 전이죠. 알트코인을 잡으면 먹을만 종목 정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디센트럴랜드인가요? 누구였지? 솔라나인가? 엑스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도 저점 이탈되면 반등을 좀 나와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조금 나오긴 말았네요. 그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은 조정을 조금 기다리셨다가 또 금액을 말하면 또 금액에 빠져가지고 또 뭐 찬스에 얼마 얘기했네 얼마 간다 그랬네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실 텐데 그래도 좀 할까요? 그래요. 4,500만 원 후반 초중 그러니까 4,500만 원대라고 할게요. 그냥 4,500만 원대. 4,500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4,400대를 안 보는 게 좋아요. 4,500만 원대라는 거는 4,590부터 99만 9천부터 4,500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를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만약에 뭐 거래가 또 증가되면서 반등에 대한 캔들이 등장한다면 매팅을 조금 잡아보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비중을 세팅을 하시든지 뭐 손절가를 우리가 선전의 흐름을 체크하시든지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려주면 이때는 완전히 돌려주는 흐름이 등장한다면 뭐 노릴 수 있는 흐름이 이제 5천만 원대 초중반 5,300 정도 2,250에서 300 정도까지의 반등은 바라볼 수 있는 찬스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탈하게 되면 헛방이에요. 이탈하게 되면 만약에 88이나 역시나 이쪽 등장하게 되면 여기 하게 되면 그냥 약반등이죠. 약반등에 그냥 빠르게 털고 그냥 치우세요. 손절하고 치우세요. 우리가 이걸 먹었잖아요. 그죠? 이거를 안 먹었을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진입을 못 하셨던 분들 계실 수 있겠죠. 이것은 여기서 아무것도 못 했던 분 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이드 다 해드렸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며칠 안에 얼마에 빠졌을 때 노려볼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많이 빠지긴 했고 88.2%가 지지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반등은 5천만 원을 넘어가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900만 원대에서 분명히 대항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 BTC 차트는 계속 눈여겨보고 계십시오. 우리가 제가 때가 되면 BTC를 좀 찝어드릴 텐데 지금은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보시면 되겠고 대한항공 못 잡아서 아쉬워했는데 다시 돌아오고 있네요. 좋아요. 저는 내려오면 좋죠. 저는 이 종목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지면 좀 믿습니다. 저는 이 저점이 이탈되면 대한항공 주워 담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카카오도 반등할 때 됐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다 오진 않았어요. 요 정도까지만 빠졌어도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하락이 끝나진 않은 것 같으니까 그 정도 하고 이제 오늘 비트코인 위주로 하겠습니다. 네, 뭐 엄청 많네요. 뭐 비바나치 대놓은 게. 뭐 큰 의미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그 정도. 그래서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하락 추세가 이 친구예요. 이 친구고요. 지금 상승 추세라는 게 이거 하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뭐 흔들다가 한 번 정도 더 반등을 주고 이렇게 뭐 조정판을 만들어서 빠지든 아니면 여기서 뭐 들어 올려서 여기까지 들어주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무 무리해서 노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리버셜 반전, 완전한 반전의 시그널을 확인을 하고 진입하셔도 별로 늦을 거 없어요. 걱정 마시고 그렇게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거 볼 것 없는 것 같고.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희 공방 분들 마찬가지고 공개 분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좀 쉴 때는 좀 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뭐 쉰다고 해도 하루에 뭐 한 2, 30분은 차트를 보지만 뭐 사실 비트코인 차트 말고 딱히 딴 건 지금 잡조도 보지도 않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뭐 수급이라는 게 들어와서 예쁘게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볼 만한 시기가 있을 것이고 뭐 우리가 놓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골라 드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시기, 그렇죠? 근데 모를 때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혼자서 조금 앞서가지 마십시오. 질문받은 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그분이 또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 제가 말을 안 했나? 왜냐하면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 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새로 오신 분들은 기분 나쁘고 언짢으셨다면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강좌를 해드리죠. 네, 해드릴 텐데 우리가 뭐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사실 여기서부터 뭐 차트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부터 1파동을 보시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엘리엇 파동상 엘리엇 파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네. 충격파, 엘리엇 파동에서 충격파 특징입니다. 자, 절대 법칙은 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혹자들은 엘리엇 파동을 막 너무 무시하시고 너무 막 그냥 막무가내로 하시는데요. 엘리엇 파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법칙은 아닌데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나 좀 이런 경우가 대체로 많더라라는 건데 1파는요. 대체로 약하고 잡아내기 힘들다. 3파는 대체로 가장 강하고 연장파가 주로 등장한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그렇죠. 그리고 5파는 거래가 증가하고 3파보다 움직임이 다소 약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여기를 보셨을 때 여기가 몇 판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얘보다 더 강해졌잖아요. 그치? 전체를 1파동으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굳이 본다고 했을 때 더 과거가 있다면 여기가 1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가 3파라고 쳤을 때 그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제가 차트나 추세를 얘기를 할 적에 추세가 이렇게 돼서 추세가 깨어진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지금 여기 구간이지 않을까? 여기? 그러면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추세 약해지고 막 흔들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지더라도 아닐까요? 그리고 1파에서 2파는 재그 조정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탁 나온다면 네, 이 반대쪽 주고는 복잡하게 많은 조정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되게 많이 흔들 거예요. 그래서 11,000포인트 정도를 유지하면서
되게 많이 뒤지고 뽑고 막 흔드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조금 더 할 수도 있고요. 이 알박스 안에서 18,000에서 11,400에서 막 흔들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그냥 딱 정 꺼놓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면 돼요. 되게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죠. 여기서 바로 따질까, 그럼 올라갔다 빠질까, 이걸 궁금해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고 나서 고점 돌파 한번 진행을 하고 나면 이 각도가 더 약해지겠죠. 그죠? 약해지고 나서 꺾여지면 여기가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어쩌면 세계전쟁이 일어날 수도 모르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공격적인 시황 자체를 할 적에 조금 싸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왜 이렇게 빠진 물이 나온지 모르겠다. 이게 떡락이 나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당시에 떡락이 나왔었거든요. 코로나 빔이었거든요. 차라리 전쟁이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때는 아마 전쟁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세계 전쟁이요. 주가에서 그래. 근데 지금 이야기는 아니에요. 2030년 정도 되면 아마 그렇게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시나리오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그 특징들 좀 알아두세요. 특징들. 그리고 무조건 그렇다가 아니라 다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2파와 4파는 조정파의 형태가 다르다. 다른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 엘리엇 파동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생각을 하고 보조 지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도 그런 거에 다 따져서 이게 타점들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등장하지 마시고요. 하실 거면 공부 좀 빡세게 하시고 이런 기회에 뭐 한두 달 정도 공부해 보시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한두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링크 그냥 넣고 가셔가지고 수도 없이 돌려보셔도 상관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사실 뭐 한두 달 한다고 해서 보통은 제가 한 달 막 더 연장해서 3개월 정도 유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 투자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